6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국가에 대한 설명. 어디 나라의 무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 자, 우리나라에 보면 무왕이 2명 있습니다. 먼저 백제 30대 무왕이 있고요. 백제 30대 무왕, 바로 나라가 멸망했었던 의자왕의 아버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꺼져가던 백제가 마지막으로 이 중흥을 시도했었던 그런 왕이 되겠는데요. 결국 실패하고 의자왕대로 넘어갔죠. 그리고 백제는 신라와 당나라의 손에 멸망하게 됩니다. 자, 또 다른 무왕이 있습니다. 바로 발해 2대 임금입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에서 무왕 하면은 이 사람을 먼저 떠올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누구의 왕 대무예, 발해를 세운 대조영의 아들이었죠. 대조영의 장남으로서 2대 임금으로 왕위에 올랐는데요. 속 일본기에 바로 대무예라는 이 이름만 봐도 발해 왕임을 바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발해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까요? 지방의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했다. 백제 이야기입니다. 교육기관으로 태학과 경당을 두었다. 고구려 이야기죠.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에 제한이 있었다. 신라입니다. 화백회의 역시 신라로 볼 수 있죠. 자, 거란도 영주도 등을 통해 주변 국가와 교류했다. 자, 거란 하면은 이 당시 발해에 인근에 위치했었던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훗날 나라가의 힘이 세져서 또 발해를 멸망시키는 민족이기도 하고 그 때문에 고려와는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는 나라기도 합니다. 자, 거란, 그리고 영주라고 하면은 이 거란족들이 대체적으로 거주하던 그 중국의 성이었습니다. 거란도 영주도 등을 통해 주변 국가와 교류했다. 발해 인근에 있었던 그런 부족 나라들 되겠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7번입니다. 가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스토리를 한번 쭉 이야기해 볼게요. 자, 백제가 대하성을 함락하자 이전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백제의 26대 임금이 누구죠? 성왕이었습니다. 백제의 중흥을 이끌었던 왕이었는데요.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고 또 사비로 천도를 하기도 했었죠. 자, 백제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신라와 손을 잡고 고구려에게 빼앗겼던 한강유역을 탈환합니다. 하지만 신라의 배신으로 이 동맹은 1년도 못 가서 깨지고 결국 신라가 이 한강유역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화가 난 성왕이 군사를 이끌고 신라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관산성 전투에서 비참하게 전사를 하고 말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슬픈 과거이기 때문에 백제는 관산성에서 성왕이 전사한 이후 지속적으로 신라를 공격합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때는 정말 신라가 이제 위기에 처한 때도 있었는데요. 백제가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해서 김춘추의 딸, 이 당시 신라 최고 집권자였던 김춘추의 딸인 고타소와 남편 사위죠, 김품석이 대야성 전투에서 그만 죽고 맙니다. 이 김품석이 인성이 아주 안 좋은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하들로부터 신망을 얻지 못했고 백제가 쳐들어왔을 때 결국 부하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는다고 하죠. 평소에 또 아랫사람들에게도 잘하는 그런 지휘관, 또 그런 상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딸과 사위를 잃었습니다. 김춘추는 정말 화가 났죠. 이래서 고구려의 군사를 빌려서 백제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왕이 허락했다 해서 고구려에 갔습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협조를 얻어내는데 실패하고 오히려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다가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돌아왔습니다. 백제로부터는 공격을 받습니다. 고구려와는 협조를 얻어낼 수 없습니다. 남은 것은 당나라뿐입니다. 자, 이 삼국, 이 한반도 내에서 왕따가 되고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후에 선택한 것이 바로 당나라였습니다. 물론 핑계가 될 수 있겠지만 결국 신라는 당나라와 손을 잡고 백제, 이어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되죠. 자, 그 과정에 나온 것이 바로 나아가 되겠습니다. 자, 백제를 멸망시킬 때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황산벌판, 백제의 마지막 전투가 되겠죠. 자, 계백 나오죠. 마지막을 장식했었던, 그리고 장렬하게 전사했던 장군이 되겠습니다. 계백의 황산벌 전투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이 사이에 있었던 일, 자, 그럼 바로 답을 낼 수가 있겠죠. 자, 답 먼저 볼까요? 신라가 당과 군사 동맹을 체결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백제에게 눌리던 상황에서 백제를 멸망시키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정답 2번 되겠고요. 보겠습니다. 안승이 보덕국의 왕으로 임명됐다. 안승하면 고구려 부흥운동이었죠.
고구려 부흥운동의 선구자였는데 선구자라기보다는 거두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이 고구려 부흥군 내에 내분이 일어나고 결국 안승이 고구려 부흥군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신라와 당나라의 도움을 받아 보덕국, 괴뢰정부 같은 곳에 왕으로 임명이 되죠.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앞에 나온 이 가나보다 훨씬 이전의 일입니다. 신라군이 기벌포에서 적군을 격파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백제 멸망시켰죠. 이어서 고구려도 멸망시켰습니다. 하지만 당나라에게는 다른 수작이 있었죠. 한반도를 야금야금 집어삼켜서 자기네 나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결국 나당전쟁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당전쟁에서 마지막으로 당나라를 무찌른 것이 이 기벌포 전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라는 완벽한 삼국의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했다. 자, 나아에서 전투에 패배하고 백제가 멸망하죠. 그리고 이 백제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이 부흥운동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흑치상지, 복신, 도침과 같은 인물들이 있었죠. 넘어가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지도와 같은 지방행정구역을 마련한, 자, 지도 보시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한주, 삭주, 명주부터 보시면은 신라의 구주 오소경, 정확히는 이제 통일신라죠. 통일신라의 구주 오소경 되겠습니다. 구주라면은 이제 지금의 경상도, 전라도 같은 도를 생각하시면 되고, 오소경, 작은 수도, 지금으로 치면 광역시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주 오소경, 바로 통일신라의 지방제도가 되겠는데요. 자, 이 나라의 국가의 통치제도를 보는 겁니다. 1번 보겠습니다. 중앙군을 2군 6위로 조직했다. 바로 고려의 중앙군을 2군 6위로 조직했죠. 고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방관으로 안찰사를 파견했다. 역시 고려가 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가면은 이름이 조금 비슷한데 관찰사라고 부르죠. 중앙관제를 삼성육부로 정비했다. 예, 삼성육부를 받아들였던 것은 발해와 또 이후에 이제 고려와 같은 나라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그런 상황에 맞게 재정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관리 감찰을 위해 사정부를 두었다. 이것이 바로 통일신라의 이야기죠. 유학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설치했다. 주자감 하면 발해가 되겠습니다. 고려의 국자감과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발해, 주자감, 고려 국자감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답 4번 되겠고요. 혹시나 사정부를 몰랐다 하더라도 요게 다른 보기에 설명이 쉽기 때문에 바로 정답을 짚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9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설총을 낳은 이후, 자, 설총을 낳았다. 바로 나와야 되죠. 원효대사 되겠습니다. 원효대사 스님이었는데 공주랑 결혼해서 아들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로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을 많이 해서 불교계에서 파괴승이다 해서 일명 왕따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자, 원효대사에 대한 설명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요. 네, 바로 4번 보시면 금강산매경론, 예, 당나라에서 금강산매경이라는 불경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해설을 했었죠. 그래서 금강산매경론 하면 바로 원효대사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부석사를 창건했다. 과거 원효와 함께 이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던 의상대사가 되겠습니다. 화엄종을 창시하기도 했죠. 자, 의상대사와 원효대사가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가다가 이 해골물을 마셨는데 원효대사는 여기서 큰 깨달음을 얻고 돌아왔다고 하죠. 의상대사는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당나라로 가서 화엄종을 배워오고 이것을 우리나라에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왕호 천축국전을 남겼다. 천축국, 인도에 다녀왔다는 이야기인데요. 해초에 대한 이야기 되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10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박물관에서는 전주 동고산성, 자, 전주하면 바로 어떤 나라가 생각나야 됩니다. 자, 전주 과거에 뭐라고 불렀죠? 완산주라고 불렀습니다. 완산주를 수도로 두었던 나라, 견훤이 세운 후백제 되겠습니다. 전주성, 여기 밑에도 보시면 전주성이라고 나오죠. 이미 답이 다 나오네요. 견훤이 세운 이 후백제와 관련된 유물들이 출토됐다. 자, 견훤의 후백제, 수도는 완산주, 지금의 전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더 힌트가 있는데 후당 5월과 교류했다. 우리 삼국 말기부터 통일신라 내내 중국에는 당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이 통일신라가 혼란해지고 후삼국으로 접어들면서 당나라 역시 혼란 끝에 멸망하고 마는데요. 이후로 5대라고 하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후한, 후주, 후진, 후량, 후당 이런 나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때 후당과 교류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후백제로 볼 수가 있겠죠. 보기 보겠습니다. 1번 광평성 등의 정치 기구를 두었다. 광평성 하면은 이 후고구려 태봉의 독자적인 정치 제도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제도였는데요. 궁예가 세운 태봉이었죠. 처음에 후고구려라고 했다가 마진 태봉으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자, 역시 그러고 보면은 5번도 같은 나라로 볼 수 있겠죠.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었다. 처음에 후고구려였다가 마진 다시 태봉으로 바꾼 것이 궁예의 나라 후고구려 되겠습니다. 철원으로 천도한 것도 맞는 이야기고요. 공산전투에서 고려군의 대승을 거두었다. 후백제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후백제에서 이 견훤에게 왕건이 대패해서 왕건의 부하장수 2명이 전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난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아까 전에 발해 무왕 얘기했죠? 발해 이대 무왕의 연호가 바로 이난 되겠습니다.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을 전개했다. 네, 통일신라 때 장보고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정답 2번 후백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